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 강의는 다른 사람하고 꼭 해달라고 그랬는데 꼭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업의 대가 하면은 한남영 장로님인데 제가 총무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실무 강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수영과 전정 방법입니다. 올해 농사 잘 지셨죠? 지난 3월 달인가요? 제가 청기를 누설을 했는데 별로 몇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금년에 흉작이다. 태풍 매미와 같은 것이 지나간다. 얘기 들었죠? 네. 그랬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그렇게 됐죠? 내년도 거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내년 봄에 우리 유기농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 청기를 이야기를 할게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꼭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요, 아마 현재 상태로서는 100년 정도 지나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득도를 하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려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당대에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현재 저 안성에서 그래요. 저보고 돌연변이라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어.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하고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오직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오직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이 그래요. 그 강진의 그 강대인, 그 친구도, 아이고, 그 양반도 도를 득도하다가 사실 그 굴 속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잘 통하는 그 제임스 카메론. 그 사람도 꼭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참 2년 전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저는 텅 빈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래요. 세상이 텅 비었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얘기할 상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포도밭,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한 며칠 전에 영하 4도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지역에. 여기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포도 이파리 봤죠? 싹 다 갔죠. 영하 4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단풍잎이 약간 쌩쌩한 놈들이 보이죠? 지금 남아있는 이 이파리들은요, 영하 8도 돼야 잎이 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주냐면은, 영하 3, 4도 떨어져도 잎이 쌩쌩하게 붙어 있을 정도로 농사 지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그 현혜남 교수님 퇴비차 이야기했는데, 이 퇴비차요, 그 구글에서 컴포스트 티 검색하면은요, 퇴비차에 대한 자료가 그냥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늙은 호박 큰 거 크기가 몇 톤 정도 나간지 알아요? 기네스북에 올 정도 되면 2톤 정도 나와야 기네스북에 나옵니다. 대부분 그 대상 받은 사람이 1.8톤, 1.9톤 정도 돼야 대상을 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호박을 기르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퇴비차예요. 여러분 퇴비차 저는 그 퇴비차 활용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배추, 양배추, 토마토, 뭐 감자 할 것 없이 한번 해보세요. 상상외로 품질이 좋은 게 나옵니다. 뭐 샐러드라든가 제 키만한 샐러드가 막 나오고요. 한번 해보세요. 대파가 얼마나 굵은지, 감자가 얼마나 큰지, 이 퇴비차의 이 매력이 한번 빠져버리면요. 이야, 바로 이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퇴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퇴비를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부엽토, 낙엽.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그 시골에 가서 보면 그 맹죽 있죠? 대나무, 잘 자란 대나무. 그거 파쇄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들깨묵이에요, 들깨묵.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들깨묵.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콩. 유기농 콩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퇴비 만드는데 유기농 콩을 한 9톤 정도 갖다가 풀무원 같은 데 보면은 반죽정이 같은 거 막 버려요. 그걸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 쓰는데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 좋은 거 첨가시키려면 이제 개껍질도 집어넣고 자기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퇴비가 만들어져요. 가지고 그 퇴비를 가지고 보통 조그만 하초 같은 데 할 때는 20리터 이 양동이 통으로 하나에 퇴비 1kg가 기본이에요. 20리터에 퇴비 1kg, 그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퇴비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 2톤 정도 되는 호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본에서는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9자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부엽토로 만든 퇴비 흙 섞어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길러요. 포도나무 하나가 막 50m, 90m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의 이 포도의 예를 잘 들어주신 분이 바로 도덕현. 도덕현 그분이 왜 그 큰 포도나무를 기른 줄 알아요? 한 나무에 4,000송이, 5,000송이? 제 강의 듣고 실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도 이 퇴비차를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정말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가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기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질소예요. 일반 농하는 사람도 똑같아. 질소가 모자라가지고 이 가리 함량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여기도 아까 지나가면서 비가림 봤지만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잎이 끝에가 다 타가지고 열로 인해 가서 포도나무가 타가지고 그냥 잎이 그냥 다 가버린 사람 그거 쳐다보면은 잎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올해 날씨가 35도 이상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이파리가 다 타버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질소가 부족해서 칼슘이 많이 이동돼서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 하면서 미생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미생물만 주면은 유기농 미생물 하면은 아주 잘 된다. 미생물을 제대로 알고 써야지 모르고 쓰면은 낭패복이 아주 십상이에요. 저는 미생물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모든 식물이요, 미생물을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봄에 초기에 토양의 온도를 최소한도 17도 정도 올려줘야 인산이 이동이 됩니다. 아까 그 퇴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이제 보카시비루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 보카시비루 만들어가지고 제가 기술 이사로 있으면서 사업도 했어요. 근데 한 5년 하다가 망했죠. 농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내 농민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안 한다. 가지고 기술 이사도 관뒀어. 나중에 하자고 그래도 안 했어.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나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올해 내년도에 이 풀이 레드글러버예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질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샤인 농사 지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 계속 이 질소 성분을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양에 따라서 그 밭에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 레드클로버도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녹비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질소를 고정시키는 게 바로 이 두가식물, 이 레드클로버. 레드클로버가 이 두가식물 중에서 비료량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레드클로버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거의 1m 정도 커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항상 유기농 한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이 녹비 작물을 계속 할 거냐? 그래서 계속 할 거라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이 녹비 작물 가운데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레드클로버다. 그리고 금년에 단풍이 잘 들었죠. 너무너무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잘 들었다고 대답하신 분은 금년에 농사를 잘 지신 분이고, 단풍이 잘 안 들었다, 그 사람은 별로 금년에 소득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금년에 이 산에 제가 그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루 이게 우리나라 산하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금년에는 단풍이 희쭈그리하게 들었어요. 왜? 흉작이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사진을 또 하나 더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안 들어올까? 단풍이 잘 들게 하는 게 최고의 내년도 농사의 비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확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수확이 끝나자마자 내년도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급하니까 연면 시비로 들어가야 돼요. 연면 시비로. 이게 일단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영 가운데 이걸 리핀식 수영인데, 리핀식 수영은 4배체 품종, 우리 포도의 4배체 거봉 같은 거, 거봉 종류에서는 리핀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리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 99.9% 없어요. 근데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터키나 가서 보면은 참 다 이 리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하고 있는 게 에이크만식이죠. 에이크만식의 키포인트가
이쪽 우측에 있는 이 줄기는 6배 정도 더 커야 되고, 이쪽 줄기는 좀 가는데, 이게 6년을 길렀다 하면은, 이걸 6년을 길렀다면 7년째 이쪽 가지를 길러야 돼요. 이 나무의 이 균형을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쪽으로 기르는 것보다, 이쪽 두 줄로 기르는 것보다 그냥 외줄로 하나를 쫙 길러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좌측에 포도나무가 없을 경우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좌측에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으면은, 이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은 이 나무가 빨리 수명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 에이크만 형식, 이 나무의 수영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쪽 가지가 아니라 이쪽 가지를 계속 길러주는 게, 어떤 거는 뭐 2m 가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5m 가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샤인머스켓 지금 올해 이제 18년생 수확을 마쳤었는데 한 35m 정도 뻗어나가 있거든요. 이 샤인이 그 정도의 세력이 센 거예요. 그 세력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밭에 나가서 전정하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죠. 근데 모든 수영은요, 이 가수에서는 이 리콤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통 이 에이크만식으로 하면 캠벨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이쪽으로 50도 정도 올리죠. 다 올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나와서 수세가 강하게 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평덕식, 우리 그 평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거봉도 샤인도 평덕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단 이 샤인은 이 평덕에서 밑으로 20에서 25cm 밑으로 온 줄기가 안 나와. 온 줄기가 이게 평덕이라고 하면은 이 밑에 이 지점에서 요 밑으로 20에서 25cm 밑으로 온 줄기가 지나가서 살짝 올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금년에 그 샤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7월 말쯤에 8월 달에 샤인 나온 사람들은 키로당 다 2만 원 이상 다 받았어요. 근데 수석 세고서 샤인 판매한 사람들이 키로당 5천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키로당 5천 원 받은 사람은요, 당도 잘 올려가지고 제대로 맛 올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5천 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년에는 8월 달에 다 출하한대요. 8월 달에. 익든 안 익든 무조건 출하하겠다 이거요. 아니, 덜 익은 걸 팔아가지고 가락시장에 다 올린 사람들이 2만 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5천 원만 받느냐. 뿔따구가 난 거예요. 보나마나 내년도에 포도값 개판이 될 것 같아 또. 근데 참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씨 없는 샤인은 호르몬 처리한 거더라.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유기농 샤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처음부터서 뭐 추석 세고도 뭐 한 달 지나서까지도 샤인을 수확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샤인은 4kg에 8만 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코메 법칙을 이걸 염두에 두시고 모든 식물이 2로 올리면 우째라고. 이 포도는 기부 우세성이거든요. 이게 기부잖아요. 이 기부에서 싹이 나오게 가장 싹이 물론 이 끝에서도 세력이 세지만서도 여기서 나온 게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쪽으로 길러버리면 이 나무의 수령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는 기부 우세성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3,000평을 이 장기형 시스템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기형 이야기 들어봤어요? 장기형 포도 재배.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장기형 포도 재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장기형에 대해서 제가 잘 올려놨습니다. 이 장기형 포도 재배하는 화면이 조금 흐린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잘 찍어서 한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형 포도 재배. 처음 보시죠?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이걸 논문으로 내놨었는데, 제 논문이 캔슬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졸업할 때에 졸업식 날 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그냥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렸어요.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저도 졸업할 때, 그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고.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자기 은사를 갖다가 이제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렸을까. 제가 이거 논문 내놨는데 제 논문이 캔슬이 된 거예요. 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전부 다 A학점 받았어요. 근데 4학년 때 전부 다 B학점 때린 거예요, 그냥. 그 35개 과목 다. 그래가지고 친구놈한테, 그 친구 그 칼로 배때지를 찔러본 그 친구가 내가 이해가 간다고 그랬더니, 삼성 코엑스 앞에 큰 빌딩 하나 전체를 갖다가 화우라는 변리사 사무실인데, 내 친구가 거기 오너거든요. 아주 대기업이에요. 그 친구가 뭐라는 거니? 야, 그러면 그 논문 나한테 이메일로 빨리 보내. 그 이메일로 보냈더니,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빨리 이거 특허내. 그랬더니, 아니, 논문도 특허내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특허를 내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신다면, 우리 유기농 연구에서 사용하신다면 공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했더니 인건비가요, 60%가 절감이 됩니다. 이 방법이 이제 요 2에서 넝쿨이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잎들이 이 햇빛을 향해서 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걸 에이크만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다 덮었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나는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통풍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햇볕도 잘 받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도 햇볕이 잘 드는 거예요.
이거 한 6년 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X자형 전지 방법. 이거 이제 이 X자형 전지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토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 이름부터서 제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게 토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좀 어려울 텐데 이 지구 밑에 있는 맨돌층이라고 합시다. 맨돌층. 여기에 마그마가 끓고 있죠. 마그마가 끓고 있고 이 마그마가 에너지가 이 땅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토양 표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구 표면이라 할 경우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고 요 위에 하늘 수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땅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맥이 흐르죠.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우주에 이 우주를 여러분 우주 알아요? 우주는 수소 분자 하나 있는 것까지가 우주예요. 이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린 이 태양계 조그만 이게 제가 크게 그랬는데 이 우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알아듣기 힘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게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치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연치유. 근데 우리나라에 자연치유 하시던 분들이 보면은 쓴 다 엉터리. 진짜 엉터리. 대우주와 소우주가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식물은 꽃이 필 때게 가장 예민한 상태고 꽃이 필 때에 당도, 향, 맛까지도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이 개화기 때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개화기거든요. 근데 그 개화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재배 방법이 평덕식이라는 거죠. 저 X자형으로. 근데 꼭 저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자예요? 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든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토양이라고 합시다. 토양에서 나무가 자라서 일자로 기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큐만식이라든가 이배체 같은 경우는 문 몇 개 놔두고 전지해요? 예? 눈 몇 개 남겨두고 전지해요? 하나 내지 두 개 남기고 전정을 하지만
이 전부 다 기부마다 눈이 숨겨져 있죠. 처음에 지금 여기 좀 굵게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전지를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전지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전지한 다음에 전지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잎이 다 떨어진 거 봤죠?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전지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영하 3, 4도, 영하 8도 정도 거의 내려가서 잎이 완전히 다 떨어진 다음에 전정을 하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단풍이 7, 80% 들면은 전정하라고 그러는데 7, 80% 들었을 때 전정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물관부가 막혀요. 물관부가 막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잎이 완전히 낙엽이 져서 다 떨어진 다음에 전정을 해야지만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정을 다 했으면은 이 끝 부분에 뭘 해주냐면 코팅을 시켜줘요. 코팅. 여러분 코팅 해주세요? 코팅을 안 해주면요 봄에 가서 이 물관부를 통해서 수액이 다 흘러나와 버려요. 금년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내년도에 아마 열과 현상이 아주 심할 거예요. 대부분 다 열과 현상이 엄청 심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내년도에 열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그럼 열과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이 선단부에 전정을 했으면 여기에 코팅을 시켜주라 이거예요. 코팅을 뭘로 해줘요? 예? 코팅 뭘로 해줘요? 톱신 페스트? 근데 유기농에서는 톱신 페스트 못 쓰게 하죠. 네, 유기농에서는 톱신 페스트 못 쓰게 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 예? 본드. 황토 발라줘도 물 새요. 근데 이게 유기농 제품이 없어가지고 참 저도 이게 곤란해. 맨 처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톱신 페스트 정말 사다가 그거 숨기기 위해서 거기다 먹물 탔어.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은 50본드 있잖아요. 50본드. 어쩔 수 없어. 유기농으로 그 코팅 해주는 게 없는데? 50본드가 제일 싸요. 엄청 싸요. 그 500g인가 그 한 봉다리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가요. 근데 이제 먹물은 비싼 거 쓰죠. 탱화용 문방구점에, 큰 문방구점에 가면 탱화용 먹물이 있어요. 일반 먹물보다 4배 내지 5배 정도 더 진해요. 이 탱화용 그 먹물은 살균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50본드에다 너무 많이 타면 너무 묽으니까 살짝만 타가지고 저으면은 발라놓으면은 이거 뭘 발라놨는지 잘 몰라. 검사원들이 몰라. 그냥 50본드 발랐다고 하면 안 돼요. 화학제품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다른 대체 품목을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탱화용 먹물 500g에 한 22,000원, 2만 원 정도 가요. 그럼 문방구점에 가서 미리 구해가지고 뭐 50본드 뭐 구하고 톱신 페스트라든가 거기다 먹물 타가지고
같이 저어가지고 옛날에 저 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해도 봄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골로 물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은 봄에 수액이 나올 때에 얼마만큼 수액이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년에 농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열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승패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을 한 다음에 코팅을 하라. 예, 코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열과도 예방하고 양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봄에 그 물 흐르는 그 밑에다가 페트병 갖다 놓고 한번 담아봤어요? 양이 엄청나요. 이거야. 양이 엄청나요. 칼슘이, 미네랄이 그냥 여러분 피 흘려봐요. 그냥 그 사람 죽잖아요. 이 땅속에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받은 데다가 자기 자체의 영양분까지 다 그냥 흘러버려요. 그걸 최대한 대로 막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배채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를 길게 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제가 나무를 심을 때에 4년째 가서 열매를 달되 너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모든 나무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샤인 다 실패합니다. 저는 4년째 가서 열매를 다는데 딱 한 송이만 달아요. 한 송이만. 딱 한 송이만 달아요. 절대 두 송이 안 달아요. 왜? 4년째 가서 열매를 달때 너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성경에. 아이고 군이 장을 건 이 양반이 그래. 내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포도 교육하는데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냐. 오늘 고회장 안 왔잖아요. 왜 안 온 줄 알아요? 공자가 살아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 보셨어요? 우리나라는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고회장님 아버지하고 저는 옛날에 같이 놀았어요. 그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시향 지낸다고 그러나, 가을에 해요. 생돼지 9마리 잡고요, 쌀을 12가마를 물에 불려서 가지고요, 그렇게 시제를 모시더라고. 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동네 사람 전체 다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 6.25 알고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중에 혹시 목사님 계세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에 많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목회자들이요, 아이고 정말 사기치고 있어요. 불교도요, 이 성철 스님이 다 밝혀버렸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대승비불설 검색하면요, 지금도 성철 스님이 자기 육성으로 얘기한 거 동영상 지금도 다 볼 수 있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 아이고, 기독교가 옛날에는 정말 제대로 잘했는데 지금은 개독교가 되어버렸죠. 아이, 이야기하면 또 제 입에서 욕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열매 가지를 다 두잖아요. 사배처에서는. 알고 보면 전쟁 방법이 아주 쉬워요. 보통 쉬운 게 아니야. 쉽죠?
그러면서 이 열매 가지를 둬가지고 열매를 따는데 봄에 가가지고 이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싹이 나올 때 싹 길이가 다 틀리죠. 어떤 놈은 센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작은 놈이 있고. 맨 처음에는요, 이 싹을 하나하나 고를 때에 이 가지를 많이 둬야 돼요. 처음에 많이 두세요. 나오는 대로 다 두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한자 20cm 한자 정도 자라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싹 나왔다가 그 막 싹 꼴르게 하고 개지랄 떨더라고. 싹 나올 때 건들지 말아요. 이게 20cm 한자 정도 자랐을 때 그때 해도 싹 꼴르기 안 늦어요. 맨 처음에 싹이 제일 많이 튼 놈, 제일 길이 큰 놈들 있죠. 한자 넘은 놈들. 이놈들 가서 고사리 꺾듯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 가지, 이 사배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싹 고를 때에 제일 작은 놈들 또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당한 약이 딱 되면은, 이 크기를 잘 맞춰가지고 거의 평균 정도로 먼저 잘 자란 놈들 꺾어버리고, 제일 나중에 못 자란 놈들 다 꺾어버리고, 이 모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랐으면은 똑같아요. 내년 또 가서 여기서 또, 싹이 나와서 또 열매를 달잖아요. 그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뭐, 전부 다 나오면은, 이 거봉, 이 사배채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수량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거봉 양이. 금년에 그 안성 포도 축제 하는데 샤인은 안 사가. 맛없다 이거요. 전부 다 거봉만 사가는 거야. 거봉. 참 거봉 수량 많이 나옵니다. 따도 그대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실제로 이 봄에 이 밭에서 이 싹 따는 거, 이 전지하는 거, 이 세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이 길이도 이제 계속 기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 줄기에서 큰 가지에서 이걸 이제 여기서 또 나오고 나중에는요, 세력이 이제 그 가을에 이제 12월 초에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놈은 긴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작은 놈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봉은 무조건 뭐 장초 전쟁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길을 딱 맞춰가지고 어떤 놈 세력이 약한 놈은 약한 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막 10cm도 두고 20cm도 두고 아주 세력이 큰 놈은 1m도 두고 내년도 열매 가지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싹 정리는 봄에 가가지고 이제 딱 다니면서 세력이 큰 놈들만 그냥 딱딱 꺾어버리면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맞춰지는 게 이게 키포인트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요.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거봉이. 그리고 이제 어디 갔어?
제가 처음에 그 에이크만식으로 캠벨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 장지형 재배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단초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떤 놈은 싹이 기부에서도 세고 끝에서도 센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 줄기에서도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작고 그러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봄에 싹이 나올 때에 굉장히 건들기만 해도 톡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배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에이크만 형식으로 2로 길러가지고 2에서 전부 다 그 고정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세력이 센 놈이 나오면은 미리 이거 2에서 구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 세력이 센 놈은 무조건 이 단초 전쟁에서는 먼저 세력이 센 놈은 구부려놔요. 미리 구부려버려요. 그럼 나중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딱 맞아간다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수확이 끝나고 바로 칼슘제와 붕사 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까 단풍이 제대로 안 들 경우에 보면은 이 탄수화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탄수화물 부족하기 때문에 단풍이 제대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단풍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수확이 끝나고 물 500리터에 유기칼슘 1리터, 설탕 5kg, 천연가리 5kg, 붕산 1kg, 물 500리터에 넣어가지고 2회 내지 3회만 주면은 아주 이 포도잎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잘 듭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나무의 당도도 15브릭스 이상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이 당도기가 너무 좋잖아요. 나무에 갖다 대기만 해도 이 나무의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되잖아요. 당도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예. 그 당도기 좋은 게 300만 원 정도 가고, 좀 가격이 싼 거는 100만 원. 저는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게 나무를 여름에도 한번 재봐요. 나무의 당도가 몇 브릭스 정도 나오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그 나무의 당도가 높으면요, 포도의 당도도 높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유기농 교육을 근년 1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붕산, 아까 붕산은 뭘 좋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크게 하고 싹을 충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붕산을 수확이 끝난 다음에 연면 시비를 한 번 내지 두 번만 해줘도 내년도에 싹이 날 때에 아주 굵게 잘 나옵니다. 지금도 이파리 이파리가 안 떨어진 데는
이 붕산을 꼭 연면 시비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연 가리가 유기 가리가 있고 천연 가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천연 가리 만들어서 판매하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인삼조합에 가면은 이 천연 가리가 있어요. 물에 타서 쓸 수 있는. 다른 데는 없어. 예? 다른 데는 없어. 글쎄요, 인삼조합, 안성에는 인삼조합이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합니다. 예. 하여튼, 가을에 단풍이 잘 들게 해줘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유기농 하다 보면은 해충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죠. 근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어요? 예, 예, 하세요. 연면 시비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영하 6.8도까지 내려갔어요. 예. 저희가 있는 곳에. 예. 그래서 잎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전에 영하 2도, 3도 할 땐 괜찮더니만 싹 다 그냥 수그러들어 버렸어요. 예, 뭐, 이제 연면 시비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연면 시비 할 수 없을, 목면 시비를 해도 괜찮은가요? 예, 봄에, 목면 시비는 주로 봄에 가서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근데요, 잎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잎이 한 번에 갈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그런 예, 그걸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노하우인데. 물 500리터에 항상 저는 물 500리터 기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올리브유 알아요? 네, 식용유. 아무 식용유라도 돼요. 근데 저는 그 유기농 올리브유 식용유를 써요. 그거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업자들이 이걸 폐기 처분하는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폐기 처분하는 업자들이 각 지역마다 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한 차 실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몇 년이 지나도요.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식용유를 500리터에 3kg, 3리터 넣고, 여러분 또 유기농 퐁퐁 있잖아요. 유기농 퐁퐁. 지금 퐁퐁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기농 퐁퐁 3리터 같이 타가지고, 날씨가, 하여튼 수확 끝난 다음에 우리 밭에 해충이 많다. 뭐 쌍견 매무징이니 깍지벌레니 있으면 그냥 3리터에서 식용유 3리터에서 4리터까지 다 괜찮아요. 안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4시 10분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거 시간이 없네요. 이거 뭐 1시간 하려니까 뭐. 식용유를 3리터에서 4리터 타고 퐁퐁도 마찬가지로 3리터에서 4리터 잊어버리지 않게 타가지고 잘 저어주면요. 물의 희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봉지 다 싼 데는 그때는 그 식용유를 한 250cc 또 퐁퐁도 마찬가지로 250cc 타가지고 그게 이제 유막 코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막 코팅. 수확 끝나고 나서 날씨가 추워진다. 그럼 나는 이파리를 더 유지해서 내년도 영양분을 더 축적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그 딱 만들어가지고 연면 시비 딱 해주면요. 코팅이 딱 돼가지고 웬만한 추위에는 이파리 안 갑니다. 일단 나올 건데. 그리고 낙엽이 진 후에 전정과 간벌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정목과 간벌목은 바로 파쇄해가지고 토양에
그대로 돌려주고, 가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녹비 작물을 심는 거예요. 내년도 녹비 작물을 반드시 심어서 내년도 그 퇴비 겸 비료 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을에 심어서 그거를 땅으로 눕혀가지고요, 흙으로 잘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봄에 가서 그것만 해치면 되거든요. 근데 가을에 심을 때 마찬가지로 봄하고 똑같이 물을 충분하게 바게스로 줘가지고 완전히 그 공간을 없애주는 거죠. 질문 또 한 가지 해도 예. 되겠습니까? 백 회장님 거기 제가 가봤었는데 참포도에 그때 가서 보니까 녹비 작물로 해가지고서 청보리를 심으셨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일부 살아 있고 이런데 그 청보리를 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 청보리를 심으면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응애가 안 생겨. 총체벌레가 안 생겨. 청보리 심으면 응애, 총체벌레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 수량이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퇴비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에 좋다고요? 퇴비 효과. 퇴비 효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7번에 보면 12월 초순에 유막 코팅을 하여 한겨울 매서운 추위로 인하여 탈수를 막고 응애, 개각종 등 병충해 예방 및 봄에 영양을 보충시켜주는 게 이 월동시키는 과정에서 얼어 죽지 않게.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서 유막 코팅을 해주는데 식용유를 3kg에서 4kg, 퐁퐁도 3kg에서 4kg 넣고서 물에 잘 희석한 다음에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이 응애라든가 총체벌레라든가 이 깍지벌레 이놈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식용유를 250ml 하고 퐁퐁도 250ml 넣어가지고 여름에도 주면은 날벌레 해충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가서 유막 코팅을 해주는데 이때는 식용유를 20리터에 퐁퐁 4리터 해서 유막 코팅을 해주면 겨울에 이 포도나무들이 동해를 받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깍지벌레, 응애, 총채 별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저 포도 이파리 너무 싱싱한데 지금 저기 유기칼슘 저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칼슘제와 붕사 가리를 연면 시비한다. 봄에 싹이 충실하게 나온다. 하여튼 이 단풍이 잘 들게 만들어줘야 돼. 또 아까 그 N9한호 이야기했었잖아요. N9한호 그 10kg에 얼마 가냐면 6만 원 조금 넘어요. 누부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 구한호 옛날에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그거 잘 몰라가지고 톤백으로 팔았어. 톤백으로. 지금은 막 1kg, 10kg짜리 포장이 제일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생육 기간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질소라는 거. 근데 가리 인산들은 토양에 많거든요. 그게 그 질소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가 주니까 물렁이 포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죠.
지금 샤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질소를 달달이 줘야 돼, 달달이. 이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제가 이 기술 분야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거든요. 토양의 기본 원칙부터서 지금 해야 되는데 난 미치고 환장하겠어. 겨울에요. 여름에 농사 짓는 것보다 겨울이 더 바빠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유기농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총무한테 맡길 건가? 아니면 우리 그 생산 분과에 다 맡겨버릴 건가? 이거 맡겨봐야 그냥 개판으로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득도를 하면은 미치고 환장해버린다. 미쳐버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천상천하 저는 유아독존이다. 나를 가르칠 사람 없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은 다 꺼내서 하나님은 농부다 그 책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런데도 많은 우리 농사꾼들이 그걸 보고서도 무덤덤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야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어. 저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된다. 저를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아까 우주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잘 따라올 거죠. 오늘은 벌써 16분이 돼가지고 끝으로 백도사님한테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무를 사실은 포도한 지 이제 3년, 이제 4년째 되는데. 올해 4년째? 아니 올해가 3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년째가 돼요. 예, 그러면 금년까지 열매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4년째 가서 열매를 달 때 너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달았는데 예. 제가 하도 그냥 달지 않고 넘어가기가 아까워가지고 예. 1000평 가까운 밭에서 딱 500송이만 했어요. 500송이만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래서 500송이만 남겨놓고 이제 뭐 나누어 먹고 이랬는데 하도 아까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그것보다도 지금 나무가 2년 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이 정도 굵기로 거의 컸습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하나는 T자로 오고 하나는 이걸 일자로 가고 하다 보니까 겹쳐버려 가지고 이 나무를 빼서 지금 다른 밭으로 옮겨 심고 싶은데 이것도 워낙에 새가 좋아요. 이것을 옮겨 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를 심으면은요. 나무를 심으면은 파서 옮겨서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1년째입니다. 나무를 파서 캐가서 옮겨 심으면은 그 나무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4배가 필요로 합니다. 4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4년째 가서 열매 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가 가장 좋은 묘목입니다. 묘목이요,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묘목 엄청 크니까 이거는 오래 심으면 내년에 딸 수 있어?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묘목이 가장 좋은 묘목입니다. 그럼 판단하십시오. 그냥 잘라서요, 그거 태워가지고 숨 만드세요. 소용이 없는 거구나.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